네, 안녕하세요. SDIR 신미주입니다. 네. 오늘은 블루 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에 신규 대표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음, 저희가 블루 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오늘 꼭 짚어가야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던 우리 몸의 비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봤던 그런 비밀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기온이 막 쭉 빠진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잠시만요. 뭔가 소리가. 네. 반대로 괜히 마음이 막 그냥 기분이 막 좋아. 오늘은 막 이런 날도 있고 기분이 막 너무 안 좋은 날도 있고. 근데 이 어떤 일이 없는데도 왜 기분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은 영역 때문이에요. 네, 되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필드라고 불러요. 이걸 한국어로 하면 이제 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입체적인 뭔가 공간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각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화면에서 지금 양초 보이시죠? 양초를 저희가 불을 딱 켜면 가운데 노란 불이 딱 진한 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을 감싸고 있는 약간은 퍼져 있는 빛이 있어요. 그 은은한 빛이 바로 필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우리 안에는 뭐 감정이라든가 생각, 그리고 뭐 세포의 움직임,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의 에너지 필드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져. 불편해져.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다 에너지 필드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요. 저희가 자석을 보면요. 자석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자기장도 일종의 필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에너지 필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또 힐리 같은 도구들이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석은 어떻게 붙을까요? 채팅방에 혹시라도 정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쏘겠습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자석은 어떻게 붙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에너지. 역시 우리 화혁 스포츠님. 자기장이라는 에너지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자기장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장이 보이나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도 저희 눈에 신호들이 막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막 잘 쓰고 있잖아요.
그 신호도 에너지 파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정말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장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혹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연식 나오죠? 먼저 자석 위에 하얀 종이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철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술. 철가루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석 주변을 따라서 질서 있게 배열이 되고 뭔가 무늬를 만들어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라는 게 진짜 있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막 있는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질서와 흐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자기장을 갖고 있죠. 이 자기장이라는 게 에너지 필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자기장은 지구를 전체를 감싸 안고 있어요. 마치 보호막처럼 작용을 하는데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주에서 태양이 강하게 내뿜는 바람 같은 이런 에너지가 나와요. 이거를 태양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태양풍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태양풍이에요. 태양풍이 만약에 그냥 지구의 직진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구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자기장이 있다고 했죠? 자기장이 그런 강한 영향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장은 지구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우리가 뭐 젖지 않게 해주듯이 자기장은 우주에서 오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막아주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고요. 그 현상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오로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지구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우리 인간도 각자 자기만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웃고 화내고 심장이 뛰고 숨 쉬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 신호를 만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 바깥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이오 필드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생체 에너지 장이라고 불러요. 힐리를 이제 몇 년을 하셨으니까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나만의 정보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이게 지구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몸을 보호하고 조율하는 에너지 장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에너지 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밝아지기도 하고요. 속상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휘어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장이라고 해서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아니,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어떻게 도대체 생겨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 전체를 크게 보던 그 의학이 세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분자 단위를 보게 되고 지금 현실에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에너지, 이 파동 세계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전화기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이 되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아질수록 더 정교하고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몸뚱이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포, 원자, 그리고 그 안에서 정기적 신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들이 모여서 나만의 에너지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장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원자의 개념을 한번 조금 보게 될 것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원자는 우리 몸과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조각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자를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단단한 물질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진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원자 안에 보면요.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이런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자라는 원자 핵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 끊임없이 얘가 막 움직이고 있죠. 빙글빙글. 얘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몸에서 전기장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힐리가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 그리고 식물, 건물, 그리고 뭐 노트북, 자동차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전기장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거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고유의 전기장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에너지 필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전기장하고요. 자기장은요. 항상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움직이면요. 전기장이 아까 전처럼 생기는 거고 전기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장도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쌍둥이처럼 늘 함께 존재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힐리도 그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힐리는 전기장에 영향을 주는 미세 전류로 영향을 주는 기기고요. 맥힐리는 자기장을 활용하는 기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됐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장 전체를 더 깊이, 더 넓게, 조화롭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죠? 힐리가 더 좋은지, 맥힐리가 더 좋은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가지를 썼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걸 설명해 드려요. 아까 전에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오늘 좀 강의가 무슨 과학 시간 같기도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머릿속에 다 넣어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이런 에너지 개념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 힐리를 썼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서로 에너지 장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누구 옆에 있으면요, 편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런 에너지 장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단순히 나만의 정보 필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같이 악수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접촉이 아니라 에너지를 교환하는 순간인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상대가 막 부정적인 상대라면은 나의 일부 긍정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면 일부도 내가 받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있으면 막 가라앉기도 하고 같이 부정적으로 막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만약에 누구 뒷담화를 해요. 비난하는 말을 해요. 근데 말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뒷담화를 하면 상대한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한테도 보내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도 그 나쁜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함부로 뒷담화하면 내 손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돌봄하시는 분들, 뭐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지치고 막 무기력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저는 어저께 우연하게 그 심연섭이라는 코미디언 나오는 영상 짤을 잠깐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머님 간병을 12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다고 막 호소를 막 하더라고요. 그 오은영 리포트인가 뭐 그런 데에서 나왔었어요. 그분도 에너지장이 소모가 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 때문에 지쳐버린 거죠. 그분도. 그리고 꼭 이거는 아는 사람끼리만 이 에너지가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하철, 버스, 비행기 같은 데서도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장이 겹치기도 하고 계속 영향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사람 굉장히 많은 곳에 갔다 왔는데 힘들어. 이유 없이 피곤해. 머리가 막 무겁고 심지어 막 기분까지 별로 안 좋아. 그게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교환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상쾌하고 가볍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이 많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던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번 에너지를 계속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도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말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기분도 가라앉아 있고 뭔가 내 에너지가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장을 너무 많이 나눠주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장을 다시 조화롭게 정리하고 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힐리와 맥힐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장을 다시 나답게, 깨끗하게, 안정되게 요걸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는 사람 나올 거예요. 지금 마커스 슈미케가 뭘 하고 있냐면요. 저희 창립자죠, 창립자. 마커스 슈미케가 뭐라고 했냐면 각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파동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모양이 계속 바뀌죠. 이게 헤르츠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표정 봐봐요. 봤어요? 되게 뭐라 천진난만한 그런 표정을.
근데 영상에는 이게 작아가지고 헤르츠 표시가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kHz랑 2kHz가 있었는데 단 0.1kHz 차이예요. 정말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에너지 장이 패턴이 완전 달라졌죠. 1.9는 막 흐지부지 막 엉망진창이고 0.1 딱 돌렸는데 2kHz 되니까 이렇게 뭔가가 딱 주파수가 조화가 딱 맞는 그림을 딱 볼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그쵸? 네.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주파수를 우리 몸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필드가 조화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힐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힐리는 그날 그 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한 주파수를 스캔을 하고 제안을 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필드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다시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전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이럴 때도 우리 에너지 필드는 다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힐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딱 키고 적용을 우리 몸에 하면 딱 맞는 주파수가 흐르기 때문에 점점 부조화가 됐던 필드가 요렇게 이 그림처럼 정돈된 아름다운 패턴으로 내 몸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주파수, 파동들은 연결이 돼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떨 때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통증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또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힐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튼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간의 조화라는 프로그램을 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실 거예요. 타이머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어떤 주파수가 흐르고 있는지 표시가 되죠. 저희가 헤르츠가 표시가 되죠. 프로그램이 세 종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몸풀기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10초 간격으로 계속 주파수가 우리를 계속 스캔을 하고 우리를 위한 주파수들이 계속 바뀌면서 가볍게 흐트러진 에너지를 빠르게 정리해줘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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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요. 본격적인 운동 시간이에요. 이때는 10초가 아니라 주파수가 좀 더 되게 오래 길어져요. 그러면서 깊이 쌓여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막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는 속 깊은 곳을 다뤄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단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되게 짧아져요. 다시 10%. 짧아지는데 굉장히 강한 주파수. 강한 주파수라는 게 뭐라면 여기에 헤르츠가 있고 맨 마지막에 525kHz가 있어요. 525 정도면 이제 고주파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킬로헤르츠가. 그러면 이때는 짧지만 강한 주파수가 빠르게 연속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이미 정리를 한번 했죠.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리된 이런 에너지 장에다가 안정감이랑 회복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장에다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하면 프로그램은 단순히 흐트러지는 걸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 조율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튼튼하게 고정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없다. 비슷한 것도 없다. 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리원. 네, 온리원입니다. 우리가 힐리를 작동을 시키면 많이 보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IMF. 이거는 개별 맞춤형 주파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수 프로그램을 틀었을 때 10명이 동시에 실행을 해도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힐리의 개인화 기능인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인화가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힐리를 착용하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뭐죠? 우리 몸에 필드가 있다고 했죠. 공간. 그 몸에서 나오는 신호가 힐리로 들어가요. 저 이렇게 힐리를 차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스캔하냐? 우리가 나오는 그런 정보 필드, 정보장이라는 게 힐리 안으로. 왜? 얘는 양자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가 힐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인고잉 프리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힐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보를 읽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주파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파수를 다시 내 몸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힐리에게 신호를 주고 힐리는 또 다시 나한테 그 주파수에 맞게 나한테 돌려주는 하나의 피드백 루트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똑똑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맥킬리. 맥킬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또 프로그램 화면 위에 보면 픽토그램 위에 작게 IMF라는 게 아니고 QAF라는 글씨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좀,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해요. 양자 공명 기반 주파수 분석 기능인데요. 말은 조금 어려워도 이해는 아주 쉽습니다. 힐리가 개인을 위한 주파수를 줬다라고 하면은 맥킬리는 QAF는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맥킬리를 켜놓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6명이든 8명이든 모두의 에너지를 맥킬리가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한테 필요한 주파수를 그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랑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뭔가 오늘 흐름이 안 좋다. 아, 오늘 뭔가 큰 소리가 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든다. 그러면 얼른 가정의 조화를 틉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에너지를 조율해 주는 거예요. 각자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부드럽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킬리는 공간 전체의 에너지를 읽고 사람들의 상태를 동시에 조율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야기할 부분이 정보 필드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표님들, 이 정보 필드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밖에,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에너지 장,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차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야 돼요. 현재까지 알려진 차원은 총 12가지가 있어요. 아마 힐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거든요. 이건 힐리월드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원래 과학자가 이거를 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예요. 예를 들어 몸 같은 이런 물질이죠. 그러면 낮은 단계에 속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몸 같은 경우에는 1차원, 2차원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면에 뭐 마음,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은 훨씬 높은 단계로 가요. 여기에 보면은 7단계, 8단계의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에너지 필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내 정보는 왜 굳이 정보 필드에 있는 거지? 어디 면사무소에 없고 왜 정보 필드에 있는 거지? 이런 왜 내 정보가 정보 유출인가? 이런 게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요. 그죠?
행복한 기억은 행복 파일, 속상했던 기억은 슬픔 파일.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몸 안에 저장이 되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요한 파일을 그냥 컴퓨터에만 두지 않고 뭘 쓰죠?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죠. 저도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해도 제 계정만 열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제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상관없이 계정을 열기만 하면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되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어떻게 그게 되지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겪은 감정이라든가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 몸 안에도 저장이 돼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정들은 저희의 신경계와 경락, 차크라 여기에 모두가 저장이 돼요. 근데 그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 필드라는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 백업이 그냥 알아서 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무의식으로 다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리에서 이 정보 필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만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보유한 정보 필드가 열려요. 그래서 마치 내 구글 계정으로만 내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힐리는 그 사람의 정보 필드를 분석을 해서 지금 필요한 주파수가 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저는 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360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에너지뿐이 아니라 감정, 정신,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예를 들어서 아웃플라워 리포트를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떠요. 나는 외로움에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무슨 너무 심오하죠? 철학적인 말이죠. 나는 외로움에 자유롭다. 이 말은요, 이 사람 실제로 외롭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런 문장들을 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면 퍼센트지가 뜨죠. 백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보통 60% 이상만 주목해서 가요. 미팅할 때요.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미팅을 하면 59%는 그냥 넘어가요. 60% 이상인 감정만 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0% 이상을 조금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분석 결과가 트라우마, 뭐 이런 게 66%로 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 사람 잘 웃고 있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실제로 누군가한테 말 못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를 대화를 한다고 해서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을 미팅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돗자리 깔고 이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힐리는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그 에너지 필드에서 구글에서 빼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인 공정요법 분석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창의적인 공정요법은 굉장히 깊은 정보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 이 사람은 너무 분노가 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나는 너무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력함이 밖으로 표현될 때 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힐리는 그 분노의 뿌리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원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부시플라워예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게 감정뿐이 아니라 몸의 기능도 다뤄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 뭐 패닉,
불안, 체중 감량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가입력 같은 것도 분석이 돼요. 감정뿐이 아니라 신체적인 영역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슈슬러 솔트. 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섬유 근육통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할게요. 그분은 몸이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근육과 신경이 항상 늘 아픈 상태예요. 그런데 힐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증상 너머의 원인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서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근육통이 있는 이유들, 원인들을 여기서 분석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결국 이 감정들이 저희가 장기간 계속 쌓이게 되면 근육, 신경 이런 정보처럼 저장이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뒤에는 이게 병으로 나타나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래스카 원석도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적으로 나에게 어떤 원석이 잘 맞는지 알려주는 건데 뭐 차크라라든가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칭 분석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리포트인데 중국 주역이죠. 삶의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아이칭 분석을 막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법적인 일 조심이라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 잠깐 본 걸로 벌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아이칭 리포트를 체크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은 챗GPT한테 이 리포트를 건강 아니면 뭐 내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일 쪽으로 궁금해 일 중심으로 분석해줘 라고 하면 훨씬 그쪽으로 쉽게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연진 스폰서님이 챗GPT 활용하기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한 사람의 감정, 생각, 뭐 몸의 상태, 삶의 방향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힐리를 단순한 그냥 웰빙 기기다. 우리가 그냥 연결해서 그냥 아플 때 쓰는 그런 기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진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도와주는 라이프 파트너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마지막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장이 바뀌면요. 우리가 끌어당기는 현실들도 달라집니다. 내가 조화로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지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삶의 흐름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힐리를 쓰고 맥힐리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며칠 전에도 제가 미팅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주변에서 자꾸 자기한테 뭐 예뻐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대요.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뭐가 변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가 변한 것도 아니고요. 이분의 정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장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대표님이. 그래서 힐리랑 맥길린을 사용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새로운 흐름을 전환하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톡방에서도 매일 좋은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게라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핑크를 틀든 블루를 틀든 내가 프로그램을 틀어서 나한테 실행을 시키는 게 그게 습관을 만드는 거고 내 삶의 전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그거를 좀 주의를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면요. 점점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내가 내 삶을 직접 그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하는 분께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 세상을 난 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악당의 그런 대사 같기도 한데, 내가 이 모든 거를 깨닫고 힐리를 정말 잘 쓰면은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직접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대표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힐리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잘 해내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되게 긴 강의였는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